7시 50분에 와서 아무래도 유심히 문제가 되니까 빨리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찍 왔습니다. 모든 금융, 모든 게 다 핸드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SK에서는 무슨 대표분들이 나와서 책임지겠다고 다 책임질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좀 친절하게 좀 안내를 받으려고 나한테 나이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잘 못 만지니까 일부러 여기를 일찍 나왔는데 내가 계속 끊겼어요. 내일도 보장받을 수는 없죠. 지금 온라인에는 이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SK텔레콤의 내부 시스템이 뚫리면서 약 2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니 초유의 상황인데, 이고은 변호사님, 실제로 지금 유심의 그 재고가 많지 않아서 오픈런, 그러니까 문 열자마자 본인이 가서 유심을 얻으려고 해도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역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SK텔레콤에서는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해 줄 테니 가까운 티얼드 매장을 방문하시면 된다라고 이 SK텔레콤의 임직원들이 고개 숙여 사과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전 7시부터 정말 오픈런을 위해서 새벽부터 대기줄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재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갔던 시민들도 재고 부족으로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채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SK텔레콤에서는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요. 무턱대고 바로 대리점 가시기보다는 온라인의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교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의 중요성 뭐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 체감하고 계실 텐데, 특히 유심에 대한 유출, 뭐 정보 피해, 이게 사실 그 두려움이 크고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여전히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많이 안 알려져서 저희가 그 목소리도 한번 준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통신사의 유심 정보가 기록된 서버와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버는 다른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유심 정보가 들어간 서버가 털렸다라고 그래서 다른 개인정보까지 같이 나갔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고요. 저는 상당수 예방될 거라 보고요. 유심 보안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기기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뭐 유심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모든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됐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개인 예방 차원의 조치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자영 변호사님. 그런데 오늘 사실 이 SK텔레콤의 유심 이 논란이 더 커졌던 건 뭐냐면,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 먹통위에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를 한 것 때문인데, 이게 유심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능성은 논할 수 있으나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SKT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이후에 돌연 자기는 하지 않았던 KT 알뜰폰이 개통됐고 모르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이 5차례,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게 전형적인 복제폰을 통한 이제 금융 사고 이 사례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지금 유심 유출에 의한 서비스, 이게 문제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유심에 의해 가지고 누군가가 복제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핸드폰, 구형 핸드폰 갖고 있을 때 유심만 갈아 껴가지고 제가 편의에 의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폰이 복제가 돼서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 내가 그 회선에 접속돼 있는 내 폰을 끄면은 다른 폰이 이제 치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먹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의 과정은 이게 유심 유출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는 있으나 이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게, 이 즈음에 있었던 뭐 신분증이나 이런 거 도용 사례, 이분이 이제 다른 거에 피싱을 당했을 사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발을 했을지 이 사건인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나, 이게 의심 사례로서 좀 관심이 모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너로와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유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좀 더 그 실체보다는 큰 두려움을 갖고 계셔서 여러 가지 얘기와 함께, 아직 5천만 원이 빼나갔다는 건 그 유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찰이 좀 들여다봐야 되니까요. 그 얘기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뭉쳐야 됩니다. 분열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일부 보수층에서 여러 빅텐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대권길이냐 정치 졸업이냐 기로했었다. 아마 홍준표 후보 오늘 본인이 대선 주자 최종에 되지 못하면 정치 졸업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또 볼까요? 대법원은 기울지 않는 저울추같이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고요. 빅텐트는 적당한 타이밍에 장소와 상황을 잘 보고 펼쳐야 됩니다. 이른바 텐트론이네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대구 산불이 빨리 진화되길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할 시기입니다. 대구 산불 걱정을 해주셨어요. 역시 댓글 중에 한덕수 대행의 출마 얘기가 좀 많이 댓글이 많았는데 잠시만요. 조금 전에 그 속보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구자랑 변호사께 질문 하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대략 예측한 바대로 되는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5월 1일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 5월 1일 목요일에 사퇴를 하고 2일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내에 결단을 하고 대행직에서 1일 물러나고 2일 출마 선언을 한다. 그 구자랑 변호사님, 네. 잠깐만 속보에 대한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결단을 하고 출마 선언하고 5월 11일, 그러니까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문제도 속전속결 하겠다. 이게 한덕수 대행의 시간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손영택 비서실장이 사직을 했을 때 이미 예정돼 있구나라고 했었고 일정상으로도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나와 있는 것이 본인이 후보를 보고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에 더 타당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 걸로 보이고 또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보통 정치인들이 큰 선언할 때는 추일에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언을 해놓고 또 이제 여러 입소문에 의해 가지고 논의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타이밍상으로는 1일 사퇴, 2일 출마 선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았겠다. 지금 아침에도 이제 그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그대로 이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입장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었을 때 지금 4명 역시 온도차는 있지만 단일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어놓는 발언들을 일맥상통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당원들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수순에 맞춰가지고 한덕수 대행도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1일 사퇴, 2일 출마 선언.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곧바로. 속보까지 만나봤습니다.